여러분, 오늘은 완전 신축의 GTX-A 운정역과 야당역 사이, 지금 말 그대로 완전 핫한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소개합니다. 이 물건은 감정 금액에서 무려 49%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냥 거의 공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으로 모든 투자금을 정리하고도 수억이 남는 투자가치 200%의 물건을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 정보부터 퍼떡 확인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4타경 78,565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며 매각기일은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입니다. 감정가는 13억 9,249만원으로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49%인 최저가단 6억 8,232만원입니다. 무려 절반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966-1번지 3층 건물에 옥탑이 있는 건물로 2019년 2월 사용 승인된 준신축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제 겨우 6년-7년 된 건물이죠. 이렇게 신축에 가까운 건물은 거의 손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낙찰받고 난 이후에 수리비용 들지 않고 곧바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임대를 해도 수리비용 들지 않을 테니 엄청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대지 292약 87평이며 건물 면적 484.57약 146평 외관 상태는 매우 깨끗하며 위반 건축물 표기도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구조와 주변 환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3층에 옥탑 1층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총 5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 가능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외벽은 밝은 톤의 석재 마감으로 되어 있고 건물 외관은 신축 느낌이 날 만큼 깨끗합니다. 관리 상태가 좋아서 별도의 수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1층에는 단독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각각 2세대씩 구성되어 총 5가구 옥탑은 다락 면적을 제외된 32.78평으로 다락 및 데크 형태로 되어 있어 1세대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옥탑까지 포함했을 때는 6세대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실과 복도가 넓게 설계되어 통풍과 채광이 우수합니다. 이 건물은 2019년 2월 25일 사용 승인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전혀 없는 정상 건축물로 확인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표기 없으며 주차 공간도 5대가 확보되어 있으며 차량 진출입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운정신도시 중심 생활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 12분 거리에는 야당역 경의중앙선 1.46km로 도보로는 21분가량 걸리며 차량 45분 거리에 GTX-A 운정역이 있습니다.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 진입합니다. 한마디로 수도권이라는 말입니다. 도보권에는 동패초등학교, 동패중학교, 동패고등학교가 모두 인접해 있어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근처에는 이마트, 메이리움 상가, 병원, 카페거리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변 도로 접근성도 좋습니다. 건물 바로 앞 도로는 폭이 넓고 차량 통행이 원활하며 통일로 IC 진입까지 약 34분 거리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지역은 GTX 개통 효과와 운정신도시 확장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시세 상승 기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단순히 임대 수익뿐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입지적 메리트를 가진 물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권리관계, 즉 이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어떤 권리를 인수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3월 8일 설정된 수협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금액은 288.0000원입니다. 이 기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경매로 소멸됩니다. 즉 2028년 8월 22일 가압류한 하나카드와 그 이후에 11개의 가압류, 압류, 임차권 설정 등은 모두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수할 권리가 없어 깨끗합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이 건물에는 총 6명의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겁니다.
세입자들의 전입일을 보면 2019년 3월 이후 전입한 임차인들이 대부분이고 확정일자도 전부 그 이후에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모두 배당 요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번의 세입자는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따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야 합니다. 즉, 낙찰 후에는 세입자 전원이 배당을 받고 퇴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배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이분들에게 단돈 1원도 배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영상에 엑셀로 정리해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나중에 명도시에 필요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찰 금액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얼마의 돈이 배당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최저 입찰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정호호님과 노호호님은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김미호님은 부분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세입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명도를 하기 위해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은 이런 분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부디 이 물건을 낙찰받으시는 분이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부담할 인수금액은 영원법적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깨끗한 권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근저당이 기준권리 모든 세입자는 후순위 보증금 인수 없음 명도 리스크 거의 없음. 이런 구조는 실제 경매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권리 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깨끗하게 가져올 수 있는 신축급 수익형 건물입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물건을 내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원하시는 물건을 갖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화 문의하시면 시원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돈 되는 경매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어 경매에 앞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드립니다. 구독과 알림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빠짐없이 더 나은 돈 되는 경매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돈의 흐름, 즉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남는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낙찰가는 6억 8,232만 원, 이 금액으로 70%를 대출받고 나머지 30%는 내 돈으로 준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 구조를 볼까요? 총 낙찰가 6억 8,232만 원 중 은행 대출이 약 4억 7,762만 원, 내 돈은 약 2억 469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출 이자는 연 4%, 내 돈에 대한 기회비용도 연 4%로 동일하게 잡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낙찰 후에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이 건물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으로 낙찰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까지는 1%, 그 초과분 약 8천만 원 정도는 2%가 붙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약 764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76만 원, 등록면허세 136만 원, 등록면허세에 붙는 교육세 27만 원을 더하면 법정 세금만 약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형식적인 비용이 더 있죠. 법무사 비용 약 100만 원, 채권 매입, 서류 발급, 인지세, 송달료 등 기타 재반 비용 200만 원대,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취득 관련 총 비용은 약 1,320만 원 정도로 정리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 돈 2억 469만 원에 세금과 법무사 비용 1,320만 원을 더하면 총 투입자금 약 2억 1,789만 원, 즉 실투자금은 약 2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럼 이 돈으로 이자가 얼마나 나갈까요? 은행 대출 4억 7천만 원에 4% 이자 매년 약 1,900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159만 원 수준입니다. 내 돈 2억 원에 대한 4% 기회비용은 연 820만 원, 한 달 약 68만 원입니다. 즉, 내 자금이 묶이면서 매달 약 227만 원 정도의 자본 비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낙찰가 6억 8,232만 원, 실투자금 약 2억 2천만 원, 그리고 월 이자 비용 약 227만 원.
이게 바로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의 현실적인 돈의 흐름입니다. 이후 5가구 세입자 월세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2월 227만 원의 자본 비용을 상쇄하고도 충분한 현금 흐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진짜 돈의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낙찰받고 나면 법원 배당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법원이 알아서 다 합니다. 낙찰자가 신경 써야 할 건 단 한 가지, 내 통장 안에 보증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이 건물의 세입자 보증금 총액은 9억 4,200만 원. 이 금액이 바로 내가 굴릴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제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대출 상환.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 감정가의 49% 수준인 6억 8,200만 원에 낙찰받았죠. 이 중 70%는 대출, 약 4억 7,600만 원이 은행 돈입니다. 보증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이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겁니다. 이걸 미루면 이자 4% 기준으로 연간 약 1,900만 원 이상이 계속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순서로 은행 이자 막기 대출 청산.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내투자금 회수. 다음 단계는 내투자금, 즉 자기자본 약 2억 300만 원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 돈은 낙찰 당시 취득세 3.5%, 법무사비 100만 원, 기타 비용까지 포함된 실제 내 돈이죠. 보증금이 들어왔을 때 이 자기자본을 먼저 돌려놓아야 내 원금이 살아있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보증금 9.42억 원 중 대출 상환 4.77억, 내투자금 회수 2.03억, 이렇게 총 6.8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남는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 세 번째, 자녀 보증금의 운용. 이제 이 2억 6천만 원이 바로 살아있는 현금입니다. 하지만 절대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돈은 단기적으로 내 돈 같지만 사실상 세입자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한두 명이 나가면 그들의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 보증금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안전한 금융기관에 4% 이상 이율로 예치해 두는 게 정답입니다. 연 4%면 2억 6천만 원, 4%연 1,040만 원, 월 약 87만 원의 이자 수익이 생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자동 수익 구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나는 이 건물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보증금에서 이자가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진짜 수익형 시스템입니다. 절대 금지. 보증금 유용.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만약 이 보증금을 잘못 써버리면 세입자 보증금 반환 시점에 돈이 없어서 또다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경매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반드시 별도 계좌로 분리관리. 정리하자면 보증금으로 대출 막고 내 원금 회수하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굴려라. 그게 바로 리스크 0%, 수익률 200%의 진짜 투자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은 5번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보증금 금액까지 합친다면 알파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은 후 3년 보유했다가 매각하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즉시 매각하는 법인 투자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부터 보시죠.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으며 건물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별다른 수리비 없이 월세로 이자와 유지비를 충당하고 GTX-A 운정역이 개통되면서 시세는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3년 후 감정가 수준인 13억 9,249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낙찰가는 6억 8,232만 원이었죠. 무려 2배가 넘는 매각 차익이 생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약 2억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득세, 법무사비, 기타 비용을 모두 감안해도 결국 세후순이익은 약 3억 8천만 원. 시간을 투자한 대가로 확실한 수익을 얻는 구조.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의 길입니다. 시간을 버티는 자만이 세금을 줄이고 수익을 지키는 겁니다. 이번엔 법인이 이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보유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바로 정비하고 바로 매각합니다. 즉 속도전입니다. 낙찰가는 6억 8,232만 원. 여기에 법인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하면 약 13.4%, 즉
약 9천만 원 수준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또 법무비와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해 총 취득원가는 약 7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이후 간단한 수리와 정비만 마친 뒤 감정가 수준인 13억 9,249만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각 차익은 약 6억 1천만 원. 여기서 법인세 22%, 약 1억 3,500만 원을 납부하면 세후 순이익은 약 4억 8천만 원이 남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자금이 묶이는 기간 동안의 이자와 기회비용을 감안해 약 2천만 원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보정하더라도 최종 순이익은 약 4억 6천만 원. 즉, 법인은 세금을 피하지 않습니다. 대신 속도로 이깁니다. 빠르게 회전하고 또 다른 투자로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개인은 시간을 벌고 법인은 속도를 택합니다. 이게 바로 법인 전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같은 건물인데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은 시간으로 이익을 키우고 법인은 속도로 수익을 쌓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만큼은 한 가지가 확실합니다. 깨끗한 권리, 신축급 외관, 그리고 더블 역세권 입지. 이 세 가지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즉, 누가 가져가든 이건 무조건 성공 확정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 모든 세금과 비용을 제하고 남는 순이익은 약 3억 8천만 원. 법인 투자자의 경우 세후 순이익은 약 5억 1천만 원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딱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은 시간을 벌고 법인은 속도를 택한다. 그리고 이 물건은 누가 가져가도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물건 어떠셨습니까? 깨끗한 권리, 완벽한 입지, 신축급 건물 이 정도면 내 이름으로 한 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화면 아래 설명란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의 인생 첫 수익형 건물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큰 돈이 되는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